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최대 100%로 올리는 안과 세율 자체를 올리는 안, 앞선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안 등이 유효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특위는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세계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화장품 및 패션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두 사업권을 따내며 시장 점유율이 18.7%로 상승한 신세계는 롯데, 신라와 함께 향후 면세점 업계 3강 구도를 이루게 될 전망입니다.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원유 운반 전용선 20척의 탈황 설비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탈황 장비 장착으로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배출가스 관련 규제에 선제에 대응하는 한편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유류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G전자가 미국 로봇 개발 업체인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해외 로봇 개발 업체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LG전자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로봇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3% 강보합권으로 2357.22선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0.49% 상승한 830.27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연일 상승하면서 47,250원에 마무리가 됐고 셀트리온 역시 상승하면서 29만 5,500원에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메디톡스 등 제약 업종들의 상승세 이어집니다. 11만 1,400원과 7만 2,0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인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에 대해서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꼼꼼한 시황 분석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 금요일 저녁은 정용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셨는데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한 주간의 마무리인데 그래도 오늘 금요일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장 광주 강연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제가 금년에 주식 전문가를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는 부산 강연회를 올해 처음 갔고요. 광주 강연회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19년째 하면서 각각 올해 처음 갔다고 하면은 다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산도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광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희소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울에서 고속철도로 이용하시면 하면 아마 그 광주 송정역까지 한 2시간 걸릴 겁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가까운 데가 광주 송정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약속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정도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왔다 가도 정말 오늘 오길 잘했다 생각 들 정도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주식, 자산관리 원하신다면, 청중들이 원한다면 뭐 정치, 국제정세 다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보통 저는 강연회 할 때 어느 정도 미리 텍스트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번 강연은 이걸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준비를 안 했어요.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저는 줄 게 워낙 많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9시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의 한 1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예 준비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뭐를 딱 주겠다 이렇게 특정한 게 아니라 하여간 저는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그러고 만약에 청중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면 소통하면서 제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강연의 특성이에요. 서울 같은 때는 뭐 제가 강연하면 보통 1000명, 뭐 지난 3월엔 1700명 오셨어요. 소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강연회고 제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드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도 오셔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광주 강연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토요일 2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고요.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미리 사전 예약 접수 주신 분은 내일장 정말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사전 예약 접수 주신 분은 내일 시간 잘 맞추셔서 또 강연에 참석하시고 좋은 내용까지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 대표님과 1시간 이어갈 텐데요.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양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강보합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양봉 상승 마감으로 혼조세 지속 예상이라고 정리합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장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초반에는 하락세였지만 갈수록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결국엔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대표님 앞으로의 혼조세를 좀 예상을 하시는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 시황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풀어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인사말로 광주 강연에 말씀드렸었는데 예약하신 분들은 1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1시 반까지 안 오시면 예약하지 않고 오셨던 분한테 자리가 돌아간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약자는 1시 반, 그리고 1시 반 이후부터는 예약하지 않은 분들이 입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시 전까지만 오시면 돼요. 하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오늘장 한마디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양봉 상승 마감으로 혼조세 지속 예상. 이게 무슨 얘기냐? 양봉과 음봉의 개념은 다 아실 겁니다. 시가보다 높게 끝나면 양봉, 낮게 끝나면 음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상승 하락이야 뭐 누구나 다 알죠. 플러스 마감하면 상승이고 마이너스 마감하면 음봉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승이라도 음봉 마감한 것보단 낫죠. 예를 들어서 양봉이라 그래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으로 끝난 것보다 낫잖아요. 무슨 얘기냐?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 양봉으로 마감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가보다 높게 끝나고 플러스로 끝나고, 예를 들어서 양봉이 돼도 하락하면 좀 의미가 퇴색되고요. 또 반대로 상승하더라도 음봉으로 끝나면은 좀 그래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상승 양봉이다. 근데 왜 혼조세 지속 예상이냐? 오늘 반등 안 나왔으면 끝날 뻔했다는 얘기예요. 차트 잠깐 보셨습니다. 제가 어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밤이죠. 어제 밤에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오늘 종가만 확인하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포인트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어쨌건 간에 오늘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거죠. 어제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종가는 여기였어요. 근데 오늘 종가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감했다는 얘기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로 끝나면 반등도 없다. 더 이상 반등 안 나온다. 오늘 플러스로 끝나야만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플러스라면 이왕이면 음봉보다 양봉이 나는데 오늘 정확하게 상승해주고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왜 혼조세냐? 여기서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음 주 월, 화 중에 좀 더 가거나 덜 가거나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혼조세죠. 왜? 여기서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어차피 끝났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더 나오느냐 마느냐. 이러니까 아마 옥신각신할 겁니다. 그래서 혼조세라는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다. 그러면 반등 없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 반등할지 계산했어요. 네, 그것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구슬TV 말고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달해드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어디까지 반등할 건지 계산이 끝났습니다.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2차는 오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1차까지는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좀 말씀드리냐. 어차피 월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안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방송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반등 올 때까지 왔습니다. 혹은 약간 더 가겠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피 단기와 추세 시황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악은 모면했어요. 최악 벗어났어요. 왜? 오늘 플러스 양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벗어났다. 이제 이건데 앞으로 주의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코스피 2335, 2375 이 라인이 변곡점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정보 중에서 가장 좋은 정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반등의 그 한계치까지 계산 끝났어요. 하지만 그거는 월요일날 또 봐야 되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 내일이야 부담 없이 미국 시장 끝난 거 보고 얘기하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왜 저게 변곡점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2335선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요. 올라가면 2375선이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자, 만약에 내려갔다. 그럼 2335선이 되면 거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서 더 빠지면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2335선까지 만약에 다시 내려왔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 모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계속 밀리면 점점 좀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끝났다고 보면 돼요. 반대로 위쪽에는 2375선이에요. 그건 뭐냐? 2335하고 반대죠. 거기서 밀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거를 돌파해서 계속 위쪽으로 멀어지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대략 한 20포인트 전후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위아래 1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대략 2335선이 만약에 밀려서 왔다. 그럼 그때 뭘 고민해야 되냐? 여기서 지지되고 다시 반등하느냐, 계속 빠지느냐. 그 기로가 된다는 거고요. 2375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꺾이느냐, 아니면 더 가느냐. 그래서 그 가운데 지지대는 그냥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위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거의 다 말을 하네요, 결국은 제가.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추세적으로는 뭐냐? 대세하락은 불변이에요. 네, 불변입니다. 아직은 불변이에요. 상승할 이유가 제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금리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 변수는 진전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점점 안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당연히 외자가 유출이 되죠. 외자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하나에 던지나요?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다시 달러를 가져가니까
외제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 미국하고 금리가 똑같아도 미국 달러에 미국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지 한국에다가 돈 안 넣어놔요. 미국하고 거의 지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약간 좀 낮은 단계잖아요. 한국의 금리가. 무슨 얘기냐?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아주 급격하게 높다고 한 1.5배 된다. 예를 들어서 위로 더 높다. 그러면 한국의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겠죠. 근데 그게 아닌 한 비슷하면 무조건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정책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그 기준금리하고 비교해보면 하단하고 똑같고 상단보다는 한국 금리가 더 낮아요. 역전됐어요. 근데 앞으로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이 2번 정도 예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한국은 근데 미국의 금리를 역전시켜서 계속 올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가계부채 때문에 그래요.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만큼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럼 한국은 원래 한 15만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해야 10 내지는 7, 8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제 유출이 되죠. 북한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 진전된 게 없어요. 이 북한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5년도 김정일이 조약에 서명했던 것보다 지금 더 진전되지 않았다고 다들 얘기해요. 그건 북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비핵화하겠다고 서명했어요. 이번엔 그게 없잖아요. 없어요, 전혀. 쇼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한국만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한국에는 외제 유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당연히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할 정도로 얘기했었죠. 2월 2일 날 대세 하락 선언하고 4월 22일 날 5월 1주차부터 하락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10일 전에 제가 예고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대세는 하락이에요. 단기 반등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포인트가 된다 그랬죠. 내일 강조회안에 또 오시면요. 올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2, 3년 내에 바닥이 어딘지,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금과 달러는 어떻게 될 건지,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다음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그 다음에 북한 문제는 어떻게 변할 건지, 이걸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 흐름, 앞으로 인구 변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기가 막힌 내용 전달 생각이니까 어쨌든 내일 많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혼조세 장세에 대해서 각종 근거들 그리고 분석 내용들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북한과 금리 그리고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지수 하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유가증권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쪽의 수급이 소폭이나마 들어왔는데요.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단기 급락에 따른 자율적 반등 성공한 셈이고요. 다음 주 추가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추가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시도할 거예요. 시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게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주식 비중 높은 상태로 잔뜩 몰려있는 분들, 이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반등이 크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대세 하락이에요. 어차피 대세 하락인데 반등이 이제 얼마나 되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거,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증검승부가 됩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야, 그게 진짜 고수예요. 지수가 좋을 때 수익 내는 거는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지수가 하락할 때도 파생으로 수익 내고 현물에서도 얼마든지 단타나 단기 매매에서 수익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또 종목 상담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지는데 계속 들으세요. 이해해 주시고요. 지수가 하락기에는요, 파생은 간단해요. 파생은 어떻게 하느냐. 선물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매도를 일부러 항상 홀딩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쭉 끌고 가고 반등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도했다가 다시 또 밀리면 또 청산해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1계약을 계속 매도 끌고 가다가 상황에 따라서 1계약이나 2계약을 잠깐 추가 매도했다가 또 밀리면 차익 실현하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선물 같은 경우, 옵션 같은 경우에는 평범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옵션이에요. 주식 선물은 어떻게 되느냐. 종목마다 다 등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현물은 어떻게 하느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현물 있잖아요. 현물은 간단합니다. 현물은 이런 장에서는 정말 많아야 2개 아니면 하나 홀딩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일이나 일주일 빠진다. 현금 갖고 그냥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들어가서 하루짜리 단타로 끝나거나, 그 당일 매매죠. 아니면 길어야 한 5일, 짧으면 3일 정도 되는 단기 매매를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려요. 또 들어가고 또 기다려요. 또 들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존하고 수익이 나요. 그게 아니라 주구장창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주식 투자는 중개야.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가요. 근데 장이 꺾이는 걸 몰라요. 시향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재미봤다가 쭉 밀리면은 약간 벌었던 거 본전되고 본전이 마이너스 되고 점점 더 커져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던지자니 너무 아깝고 기다리자니 불안하고 그러다가 계속 밀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장에서는 묻어둬도 돼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게릴라전을 펼쳐야 돼요. 살짝 진입했다가 또 매도하고 또 금방 들어갔다가 또 정리하고 이렇게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요. 근데 9,500 되고 9,000 될 때까지 눈 하나 깠다가 안 해요. 초보자들이 특히 그래요. 근데 그게 5,000으로 되잖아요. 반토막 나잖아요. 그러면 4,500만 원 될까봐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바닥 전후에서 다 던져버려요. 손절을 늦게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대 손절하라고. 마이너스 10%에 손절 안 한 사람들이 결국 마이너스 60, 70에 손절해요. 그렇게 돼요. 안 될 것 같으죠. 왜 그렇게 되느냐. 점점점 투자금이 줄어들고 손실이 커지니까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지수가 2,000일 때 시작해요. 1,000까지 빠져요. 다시 또 2,000까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론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번전이 돼야 되거든요. 2,000에서 시작해서 1,000까지 밀렸다 다시 2,000까지 가니까. 그럼 이론상으로 번전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번전이 안 돼요. 왜 그러냐? 1억이었던 투자금이 2,000에서는 뭐 1억 1,000도 되고 1억 2,000도 돼요. 뭐 어떤 사람은 1억 3,000도 되겠죠. 근데 뭐 못하는 사람은 뭐 9,000이나 8,000 되겠죠. 문제가 뭐냐? 바닥일 때 달랑 2,0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2,000만 원 나오면 1억 만들려고 그러면 400%씩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석 투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보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막 덤비는 사람들 100% 수익 났다고 자랑할 때 정석 투자자는 50%밖에 수익 안 납니다. 왜? 위험 관리 하기 때문에. 대신 그 초보자들이 마이너스 70, 80 날 때 우리는 10%, 15%밖에 손실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길게 보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흐름인데 이건 다 필요 없고요. 61선과 120선 교차 여부만 보시면 된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점점 크로스가 되고 있죠. 여기 보세요. 파란색 61선과 빨간색 121선이 지금 어떻습니까? 벌어졌죠. 여기서 상승 추세 전환된 이후로 점점 벌어지다가 지금 다시 모아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탈이 된다. 크로스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기술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났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제 끝났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지난 3월 초에요. 61선 파란색이 121선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한때는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예, 간격이. 여기서 넓어졌다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지금 다시 넓어지고 있잖아요. 왜 줄어들었냐? 바로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비정상적 흐름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제가 항상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을 볼 때 지금 지수의 흐름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정상이면 분석을 하고 비정상이면 대응을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시장이 정상일 때는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비정상일 때는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이었다. 여기까지네요. 네, 3월 5일까지. 그리고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는 비정상적이었다.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라고요. 오늘 좀 서두가 길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하여간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TV를 통해서 평택촌놈의 이 정석주가 계속 보세요. 제가 주식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 1년에서 2년, 자산관리 3년에서 5년,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흐름이라든가 주식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선순환 사이클을 타는 사람은 부의 재편 시기에 서민이 돈 많은 사람 되고 돈 많은 사람이 큰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걸 잘못 이용하잖아요. 역사이클 타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데미지가 클 겁니다. IMF 때 그랬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30대들은 아직 어리니까 모르죠. 40대 이상은 다 알 겁니다. IMF 때 이걸 뭔가 운영을 잘해서 크게 돈을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거덜난 사람들도 많았어요. 앞으로 한국은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IMF 때보다 더 혹독한 시련기가 옵니다. 그때 활용을 잘하면 오히려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수가 하락한다거나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우울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활용만 잘하면 오히려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강조 강연회 때 그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만큼 시황에 대한 분석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 사항도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습니다. 실적 부진 전망에 신저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KT 서브마린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였다는 이슈까지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는데요. 자, 2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 속에서 신저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오늘장의 LG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강보합권 마감이 되는데요. 19,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2만 원대를 깨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18,550원 기록한 이후에 소폭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실적 부진 때문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좀 억울해요. 적정 주가가 69,900원짜리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홀딩했던 사람은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좀 홀딩을 더 했다가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는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이슈 점검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립니다. KT 서브마린이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 점검합니다. 자, 오늘장의 KT 서브마린은 15.22% 상승하면서 5,4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에는 최고가가 5,990원까지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어제장에도 한국과 러시아 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일단 정상회담의 부분과 연설을 통해서 이런 기대감도 함께 받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 그대로 협력 기대감이죠. 계약한 것도 아니고요. 계약을 했다고 한들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T 서브마린에 대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추격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비덴트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전력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비덴트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장에는 어제장, 전일장까지는 최저가 기록을 했었던 이 종목, 오늘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29.52% 상승하면서 12,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제 뭐 바닥을 다진 것인지 그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일단 비덴트는 전일장에 최저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 올랐거든요. 앞으로 추가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일에는 악재 때문에 추가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또 호재를 바탕으로 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세요. 지금 매도하는 건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하시고요. 이게 비트코인 관련주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암호화폐 관련주죠. 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쪽 관련된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덴트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보유자는 홀딩 계속해서 하셔라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볼까요? 한국전력이 올라왔습니다. 자, 한국전력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하죠. 자, 한국전력은요, 오늘장 6% 넘게 올라오면서 34,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일장까지 떨어진 이후에 13,000원대 지지받은 이후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로 또 묶어서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자, 오늘장의 상승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밀리면 매수하자 이건데, 공공재 개념의 주식들, 대표적인 게 전기, 가스, 그리고 통신업종이잖아요. 이런 공공재 개념의 주식들은 오히려 하락장에서 강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수출주들, 또 실적 우량한 내수주들 좋은 게 많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돼요.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잘 나가던 그 주도 업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주 중에서도 굉장히 좋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외국인 매도가 나니까 밀리죠. 그럼 그때 잡으려는 게 없어요. 그때 잡는 게 뭐냐? 바로 공공재 개념의 업종입니다. 그게 바로 전기가스하고 통신업종이에요. 최근에 보면 그쪽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종목 상담 시간 줄이기 위해서 짧게 답변해야 되는데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종목 상담이야 솔직히 하나 더 하든 덜 하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무리 말 많이 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차라리 이걸 전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전기가스 업종.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포함된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이게 3월 말에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이러고 있죠. 자, 이번에는 통신업종 보겠습니다. 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저점을 찍었죠. 거의 5월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때요? 급등했죠. 자, 전기가스 업종은 3월 말, 그리고 통신업종 5월 말에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로 이번엔 가장 강했던 업종이 뭐죠? 바로 전기전자잖아요. 보시겠습니다. 전기전자는 어떻게 됐죠? 작년 11월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전자가 작년 11월 초순에 고점 찍고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전기가스는 3월 말 이쯤에, 시점으로 이쯤에, 통신업종은 5월 말 이쯤에 이제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강세장에서는 한국전력, KT 잡고 있고,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초보자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락장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펀드 얘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펀드라고 제가 얘기 못 하겠고, 그 펀드가 1순위로 잡았던 종목이 상승장에서 KT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악을 했어요. 자격증은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구나.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자, 통신업종 보시겠습니다. 이게 통신업이고요. 어땠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통신업종이 작년 그때 7월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갔어요. 작년 7월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기전자, 금융 계속 날아갔어요. 여기서 고점 찍었어요. 강생자에서는 안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전기가스. 이건 더 경악스럽습니다. 언제냐? 2016년에 고점 찍었어요. 2016년 여름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시장 좋구나. 그래. 뭘 잡을까? 나는 말이야. 안전한 걸 잡고 싶어. 그래. 국가가 최대 주주인 한국전력. 아니면 뭐 무슨, 맞아. 절대로 망하지 않는 통신회사들. 그때 골탕 먹었다는 거죠.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는 전기가스 업종하고 통신업종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가능하니까 꼭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통신업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리면서 이 같은 분류로 또는 같은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보실 만한 그런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렸고요. 보이지는 홀딩 후 매도, 그리고 미보이지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165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를 매수가 67,800원에 비중은 15%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원익 머티리얼즈는요, 1.06% 빠지면서 56,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즈 꾸준하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손절 10% 또는 손절 마이너스 30% 위아래 걸리는 쪽으로 매도하시고요. 이분은 무모한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 당장 멈추고요. 교육 훈련부터 받으세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주식하면요, 99.9% 망할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걸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까? 결과를 떠나서 반드시 제가 내려갔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서 잡을 생각하냐고요. 일부러 고점 매수 잘 하라고 해도 어려워요. 이분은 주식 선물 하셔야 돼요. 주식 선물 하셔서 그 주식 선물 매도를 하시면 아마 잘하실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하실 겁니다. 일부러 고점에서 한번 최대한 고점에서 매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도 아마 여기서 하기 힘들 겁니다. 저도 못해요. 이분은 일단 뭐가 문제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조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매수할 리가 없어요. 웬만큼만 경력이 있고 웬만큼만 실력이 있으면 이 라인에서 매수 안 합니다. 더 갈 땐 가더라도.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종목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즈에 대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67,000원대 매수하셔서 손실을 좀 꽤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반등시죠. 그리고 하락시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925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이즈웰 페어를 매수가 1,200원의 비중은 20%,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이즈웰 페어 오늘장의 종가는 5.56% 빠지면서 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만원대가 깨지는 흐름입니다.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하시고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은 상승 추세예요. 왜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높아요. 61선이 121선보다 높으니까 이거는 아직은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인 종목은 21선 아래 또는 61선 위 또는 120선 아래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 같으면 절대로 여기서 매수 안 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여기서 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제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말을 안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 항상 이게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촌놈 차트 이론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즈웰 표현은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24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데일리 블록체인을 매수가 4,800원의 비중은 40%, 진단 꼭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데일리 블록체인은 1.40% 빠지면서 2,4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거의 한 50%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손절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가 필요하고요. 현실적이란 제가 표현을 썼죠. 현실적. 무슨 얘기냐? 제가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 기초 교육이 절실하신 분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참 놀라워요. 어떻게 여기서 이걸 추격하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가까스로 양봉이 나왔지만 여기까지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이 났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제가 더 빠진다고 한들, 반등한다고 한들, 어떻게 말하든 홀딩할 뿐이에요. 마이너스 50%까지 홀딩하는 사람이 조언을 참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요. 어차피 그래서 제가 현실적 중기보유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은 뭐 본전 올 때까지 아마 홀딩할 겁니다. 뭐 평생 본전이 안 올 수도 있고, 뭐 3개월 만에 올 수도 있고, 뭐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만 이분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용기를 가지시고 기다리면 언젠가 본전이 옵니다.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 말씀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본전이 온다 한들 시간 낭비하고 좋은 기회 뺏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은 거 생각해보면 본전이 절대로 본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아무 때나 추격 매수한다. 손절 안 한다. 항상 주식 비중 100%에 가깝다. 종목이 하나든 10개든. 1년 내내 돈 벌겠다고 덤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10% 손절 강조하냐면은 잘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가르쳐요. 자칭 주식 전문가들이. 제가 볼 땐 주식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기꾼들이에요. 걔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종목 추천해요. 밀려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 그래요. 그런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상대하지 마세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진짜 전문가 같으면 손절시키고 더 싸게 매수시켜주려고 안간힘을 써야죠.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돈 아니거든요. 까짓거 본전일 때까지 홀딩하세요. 그거예요.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죽을 때까지 안 오더라도. 왜? 그거는 주식 전문가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손절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절했다는 걸 근거를 안 남기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도 손절시켜요. 손절을 하라고 하면 일단 해요. 바로 가든마야 돼요. 그리고 더 밑에서 잡아주려고 해요. 어떻게 100% 적중합니까?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습관 가지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손절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최대한 홀딩하세요. 왜? 언젠가는 본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데일리 블록체인 지금 손실을 50% 가까이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면서 일단 반등을 최대한으로 노려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끝자리 619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GL팜텍을 매수가 6,100원에 비중은 30% 조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GL팜텍은 6.57% 상승하면서 5,8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GL팜텍은 전일장에 꽤 큰 하락 이후에 오늘 좀 소폭 반등했는데요.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하시고요. 이분은 단타 기법 교육부터 받아야 돼요. 전혀 개념이 없어요. 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L팜텍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빠르게 이어갈게요. 끝자리 1200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대ITI를 매수가 9,950원에 비중 3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대ITI는요, 3.70% 빠지면서 9,1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평택선동 차트 이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참고하시고요. 21선 이탈하기 전에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IT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5596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1259님, 세 번째 당첨자분은 5041님과 그리고 네 번째 당첨자분은요, 끝자리 1676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첨자는요, 8769님이 오늘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5분께 평택초등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아카데미 시청권이 가게 돼서 더욱더 좀 뿌듯한데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평택초등 아카데미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지금 없애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국제TV에서 시청자들한테 계속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 없애고 있습니다. 왜? 뭐 저는 얻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국제TV에서 계속 하자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제가 완전히 이거를 차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당첨되시면 꼭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인 만큼 알차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해 평택초등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도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상담에 대해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에는 광주 강연을 통해서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도 꼭 좋은 시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정은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